정치 한수 임명진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함께 국회 상황을 비롯한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이 덥죠? 네. 오랜만에 오셨죠? 네, 한 3주. 지난주, 지지난주 연속 필리버스터가 있어갖고 결방이 돼서 예, 아주 더위에 잘 계셨죠? 뭐 잘 지냈습니다. 저는 몽골로 피서를 좀 갔다 왔습니다. 거기 시원해요. 몽골 다녀오셨어요? 네, 17도, 20도.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기후 변화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난규리를 만나가지고 그러셨어요? 네, 그 기사에 나온 뭐 난길이군요. 뒤집어지고 그러셨군요. 이게 참 그 비행 거기서 일하는 승무원들도 한 뭐 10년, 20년 만의 일이라고 처음 겪는 일이라고.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아니 뭐 우리 놀란 거지만 예. 이제 중요한 건 이게 기후 변화가 심각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예. 자, 오늘 그 국회 상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과방위에서 청문회가 있었어요. 지난달 31일에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했는데 그 선임 절차가 이제 적절했는지 이거를 이제 따져묻기 위한 청문회인데 주요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진수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아서 일단 다른 증인들을 대상으로서 오전에 이제 청문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증인들이 나올 때까지 2차, 3차 청문회를 열겠다 해서 14일, 21일 추가로 열기로 의결을 했고, 여당에서는 지금 어제 서울행정법원이 박문진 이사 임명 그 효력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6일까지 청문회는 멈춰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맞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뭐 계속해서 지금 정부 여당과 야당이 대립하고 있고 지금 뭐 법원에 또 일부 또 맡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회가 개원한 지가 2달 넘었죠. 네.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저런 짓을. 저거 짓이지 뭐예요, 저게. 네. 어느 그 신문에 보니까 2달 동안에 쓴 돈이 뭐 1,200억 썼답니다. 네. 뭐 인건비 이런 거 다 따졌겠죠. 예. 그리고 뭐 특검이든지 무슨 뭐 이런 거를 하는데 드는 돈이 1억이 든다네요. 또 탄핵 같은 거. 네. 그러니까 뭐 변호사도 돼야 된대. 검사 대신 뭐 이런 것처럼 인치 때도 있대요. 예. 그래가지고서 한 번에 1억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2달 동안에 국회가 지금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를 시킨 적이 없잖아요. 정말 그 비싼 월급 받고 보좌진들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거느리고 정부에서 온갖 혜택을 많이 받고 정말 계속해서 저럴 거예요, 저거 국회가? 예? 이제는 뭐 국민들이 국회에서 뭘 하는지조차도 뭐 아니 뭐 말만 입만 열면은 뭐 탄핵 무슨 뭐 특검 무슨 뭐 청문회 아니면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국회에 지금 무슨 뭐 민생법안 하나 뭐 제대로 된 법안 하나 통과를 합니까? 예? 물론 뭐 쟁점 있는 법안은 통과를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뭐 거부권 그 재심의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도대체 아니 저 국회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돈을 쓰면서 나라에 무슨 도움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민생은 어렵죠 지금. 예. 어렵습니다. 뭐 주가도 떨어지지, 뭐 주택 가격은 뭐 폭등하지, 뭐 생활용품도 다 올랐지. 이게 지금 뭐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나라고 한숨을 쉬는데 날은 덥지. 네. 이러는데 이게 국회의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거 뭐 무슨 방송 이게 방송이라는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옛날에는 여야가 그래도 방송법 하나 놓고 뭐 야당이 또 여당 되면은 그 법에 의해서 좀 누리다가 예? 또 뭐 내놓으면 야당 되면 또 여당이 또 조금 누리다가 이거 서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방송법 저렇게 바꾸면 현재 여당이 지금 소수당인데 나중에 다수당 되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두서너 달 또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번복해야 되는 건가? 이게 반복해야 되는 건가? 나는 도대체 이 국회를 보면서 야, 이거는 뭐 논평을 가치도 없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논평의 가치가 있습니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비헌법적이고. 이거 국회가 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그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될 거 몰랐습니까? 예? 잘했었어야죠. 선거도.
그런 상황을 이제 여야도 이제 직시를 좀 했던지 어제 이제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민생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생 법안 모처럼 이제 협치의 물꼬를 텄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걸 좀 이제 제도화하는 형태가 되겠죠. 여야정 협의체까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무조건 하자는 입장인데 야당에서는 이제 영수회담을 먼저 하고 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맞섰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좀 무슨 말입니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야죠. 네. 안 한다 하더라도 거기 정책위원장들도 있고 원내 네. 부총무가 늘 협의를 하는 그런 거 창구이기도 하고 여야의 창구이기도 하고 접촉에 예. 사실은 뭐 꼭 구태 그렇게 할 까닭도 없긴 하지만 뭐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되겠죠. 예. 근데 문제는 왜 꼬리표가 붙습니까? 영수회담이라는 게 왜 붙습니까? 지금 영수회담이라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 야당의 대표가 있습니까? 박찬대 권한대행하고 할 거예요? 전당대회 이후에 하자는 거겠죠. 일정상. 그럼 전당대회나 좀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지. 뭐 얼마 안 지금 남았으니까. 전당대회 중에 무슨 뭐 영수회담 하자는 얘기를 예. 하고 그 영수회담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권위주의적인 거거든요. 예? 그 권위주의자 있잖아요. 네. 아니 뭐 그리고 또 영수회담을 하려면 좀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야지. 국회에서 저렇게 야당이 저런 난장판을 벌리는데 어떤 대통령이 저 야당의 당 대표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수회담 하자 그런 얘기를 나도 듣고서는 예. 또 성명서 지난번에 낭독하는 거 또 낭독하려고 그러나 뭔가 좀 남았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좀 진정성 있게 영수회담이라는 것도 뭐 대통령실에서 거부한 모양 같으면서도 거부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래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지.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참 좋더만 예?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더만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더만 이 국민들이 그렇게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기대를 가지고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런 분위기를 좀 야당이 좀 만들어야죠. 네. 예? 야당이 지금 다수당 아니에요. 그래야 영수회담도 하는 거지. 불쑥 무슨 뭐 영수회담 하자. 그것도 또 뭐 민생 법안을 쟁점 없는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조건으로 영수회담을 하자고 그러니 이게 국민적 설득력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야당이 해도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영수회담까지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 분이 같이 모이는 아니 것도 무슨 방법 뭐 아닐까요? 영수회담이라는 걸 왜 지금 그게 필요합니까? 사실 영수회담이라는 거 옛날에 우리가 보았지만은 네. 뭐 권위주의 정부 시대도 보고 다 쭉 보았지만은 사실 상당히 무게 있는 그 정치적인 현안 있잖아요. 정치적 타협을 해야 되는 거. 뭐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 보니까 뭐 삼선 개헌이라든지 뭐, 예? 뭐 이런 큰 정치적인 그런 쟁점 있잖아요. 지자체를 전면으로 시행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해야지. 아니 무슨 당연히 국회가 해야 될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에 왜 대통령하고 대표가 만나서 야당 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야 뭐 실무적 정책위원장 차원에서 아니 무슨 뭐 원내대표 차원에서 만나 또 상임위원회별로 만나서 얘기해도 충분한 건데 뭐 건 뜯으면 영수회담 하자 말이야. 이게 영수회담 하자는 얘기는 이건 뭐든지 정치화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예? 정치화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은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수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 나는 어떤 대통령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맨날 탄핵이나 한다고 했었고 뭐 청문회하고 데려다가 망신 주고 행포를 부리는 이런 그 다수당의 행포를 부리는 이런 당 대표하고 기분 좋게 앉아서 영수회담. 또 지난번에도 그렇게 별로 기분 좋은 영수회담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지난번에 성과가 있었으면 이번에 하지 않는다 하고 뭐 그렇게 요청을 구태에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만나보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여야 영수회담이 이제 어느 한쪽의 어떤 뭐 입장만이 아니라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과 이제 국회 이제 입법권이 계속 충돌하니까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겠느냐 글쎄요,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희망을 많이 가지고 사는 긍정적으로 사는 국민들은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뭐 저는 저 사람들 만나서 또 무슨 해프닝을 벌릴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뭐 대단한 영수회담 해가지고 역대로 보면은 무슨 효과가 있었던 데가 없어요. 그렇군요. 해병대원 특검법 이제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이 주목되고 있는데 이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도 이제 뭐 발의가 되고 이달 중에 아마 이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까지 같이 해서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게 재심의 요구에서 또 부결됐잖아요. 두 번 폐기됐죠. 두 번 폐기됐잖아요. 예.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예? 또 해요, 이거를? 근데 그 빌미를 준 건 한동훈 대표예요. 예? 네. 무슨 제3자가 무슨 뭐 지명해서 추천하는 특검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아마 좀 난처하게 생긴 것 같아요.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좀 해법이 걱정이에요. 없을까요? 글쎄 뭐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저 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무슨 뭐 3자든지 2자든지 누구였든지 간에 특검은 특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는 절대로 특검은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첫 번에 시험되어 오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는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뭐 금특법 얘기 토론하자 뭐 이런 방향으로 정치적인 그런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때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그만해야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어떤 아닙니다. 해법을 야당이 이제 두 번쯤 했으면 그만해야죠. 세 번 뭐 이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뭐 내내 22대 국회 이것만 가지고 할 겁니까? 네. 물론 뭐 야당이 주장하는 바가 저는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리가 있어요. 네. 무슨 일을 원인을 규명해야 된다든지 네. 근본적인 대책을 써야 된다 네. 그런 거 있거든요. 아니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원인이 다 명명백백하게 규명이 돼서 나가는 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몇백 년이 지나서야 원인을 아는 수도 있고요. 네. 누가 했느냐? 그걸 알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이걸 가지고 물어주면 하면은 본래의 민주당이 제기를 했던 그 진정한 의미 있잖아요. 그래도 뭐 있거든요. 지금 특검법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있거든요. 네. 그것조차 그 진정한 목적조차 이게 국민들에게 이게 잘못될 수가 있다, 오해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만하면 정치적으로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꼭 특검을 해서가 아니라 이만큼 지금 두 번 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증인들도 많이 나와서 얘기를 했고 국민들이 알만한 거 다 알게 됐고요. 또 뭐 무슨 국회 방송에서 계속 중계를 했으니까 다 알잖아요. 예. 이만하면 그 민주당의 그 진위가 드러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로 난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한 대표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압박하고 있다면 한 대표는 이제 반대로 이제 금투세로 민주당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금투세 폐지가 당론이라고 그래요. 네. 예, 아침에 김상훈 정책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리고 야당에서는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 이제 유연한 입장을 이제 보인 것 때문에 당에서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이렇게 당론 자체는 일단은 금투세를 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도입하자는 거, 올해로 내년부터 이제 시행하는 걸 하자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 해병대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좀 난처해졌고 예. 금특법은 이재명 대표가 좀 난처해진 것 같아요. 예. 본인은 아마 선거 유세 과정 중에 대표 선거 유세 과정 중에 뭐 좀 생각 있게 말한 거 같잖아요. 긍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까? 약간 이제 우클릭했다 이런 평가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할까요? 최종적으로? 저는 그 현실에 맞게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클릭이었든지 좌클릭이었든지 국민들을 위해서 우클릭도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좌클릭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증시의 상황을 보면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뭐 지난 월요일 날도 뭐 몇십 조가 몇백 조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뭐 그 진성준 정책위원장인가요? 민주당에 예. 그게 무슨 뭐 5천만 원 이상 수입을 받는 사람은 그건 서민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깎아준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면 이 부자 감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부자 감세라고 해서 이제 예, 그동안에 비판해 왔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보면 단지 돈을 무슨 이자를 깎아준다든지 그것만은 아니고요. 예.
이게 경제라는 게 이게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투자를 뭐 이렇게 좀 뭐 투자를 뭐 좀 이렇게 유인한다든지 예. 무슨 뭐 특별히 뭐 주식 투자 같은 데에다가 하도록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경제가 조금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뭐 야당은 뭐 죽어도 우리는 뭐 우크릭은 안 된다. 아니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금 그 다른 영국 같은 데도 노동당도 과감하게 우크릭을 해가지고 정권 잡던데요. 예. 그런 일이 많던데 여러 나라가 지금 그런 일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정권 잡으려면 아니 무슨 정권 잡는 게 문제지 아니 국민들을 우애하는 게 문제지 우크릭 좌크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예? 뭐 평생 무슨 뭐 좌파만 할 거예요. 무슨 뭐 좌크릭만 하고 고집하고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상당히 그 융통성 있는 자세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국민을 현실을 직시를 하고 거기에 맞는 게 뭐냐? 그러다가 또 나중에 잘 돌아가 경제가 잘 돌아가면 그때는 또 뭐 금투세 네. 도입해도 되잖아요. 네. 네. 전당대회 이후에 이제 뭐 거의 이제 네, 연임이 네. 확실시되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떤 결정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광복절 복권 대상자로 분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이제 재가만 남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김 전 지사가 정치적인 족쇄가 풀린다고 그러면 2026년, 2027년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까지 출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친문을 중심으로 한 비명계가 이제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이제 결속을 할 경우에 정치적인 파급력이 있지 않겠는가 하면서 술렁이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야당에서 그러죠. 민주당에서. 네. 그래서 뭐 혹자는 지금 국민의힘 윤 대통령이 복권이죠. 복권. 이번엔 예. 복권입니다. 네. 복권을 사면은 됐고요. 사면은 됐고 복권을 한 거는 그 무슨 뭐 노림수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야당을 또 야당에게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불리하게 예. 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 그러는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죠. 네. 그분이 복권이 이거 아직 대통령 얘기는 안 났지만은 네. 거의 확실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야당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윤 대통령이 야당에게 너무 큰 선물을 줬어요. 예. 예? 어떤 면에서 그렇죠? 혼자 당하면 되겠습니까? 민주정당이 그런 정당이 있어요. 네. 뭐 초국 체제지, 초국 체제, 1인 체제. 아니 우리가 무슨 북한 정권을 우리가 계속 비판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혼자 다 한다. 그게 상당히 효율성은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문제가 많은 정치 구조 아닙니까? 네. 지금 야당도 이재명 대표 뭐 절대적인 우위가 있지만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예? 무슨 다른 목소리도 있고 그래야 이게 민주적인 정당이지. 네.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하는 정당이 그게 건전한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됐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뭐 친문, 친노 뭐 어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면 네. 민주당이 훨씬 더 민주당 되어지는 민주당처럼 민주당이 되어지는 민주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저는 될 거로 생각해요. 예. 예를 들면 앞으로 3년 동안 이재명 대표가 혼자 설치는다고 그러면 그러는 정당이다 그러면 국민들이 눈살 찌푸릴 거려? 네. 대선 어려울 거려? 그러나 민주적으로 서로 뭐 토론도 하고 그 뭐 서로 경쟁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 아주 민주정당이다. 민주적 정당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상당히 지지할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윤 대통령이 좀 실수했어요. 정치적 조그만 그 선물을 주신 거다. 이윤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예. 그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야당에 준 선물이다. 그래 보시는 거. 큰 선물이죠. 선물도. 이재명 대표는 좀 어떨까요, 그러면? 찜찜하겠죠. 그러나 네. 본인도 알아야 됩니다. 네. 본인도 혼자 뭐든지 다 하면은 실수입니다. 예.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네. 견제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다 실수하게 돼 있고 더군다나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힘 많이 가진 사람이 실수를 하면 회복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김 그 지사 때문에 전 지사 때문에 실수가 훨씬 줄어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좋은 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약이 되고 뭐 좋은 그런 지도자로서 훈련이 될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크게 환영하고
뭐 국수라도 내야 돼요, 잔치국수라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상황 한번 네, 같이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